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ERP-IU 인사관리 모듈 세무신고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ERP-IU를 처음 사용하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신고에서는 대표적인 4가지 메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 현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위해 파일 제작하는 메뉴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신고사업장은 사업장 정보 등록 메뉴에서 설정한 가끔세 신고 사업장이 조회됩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할 경우에는 가끔세 신고 사업장을 각각 조회한 뒤 신고서를 생성하면 됩니다. 특정 사업장에 합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설정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장 정보 등록 메뉴에서 가끔세 신고 사업장을 한 개로 통일해주는 방법입니다. 1000번 사업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세 신고 사업장을 신고할 1000번 사업장으로 수정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신고사업장을 조회 시 가끔세 신고 사업장 설정한 대로 1000번 사업장만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합쳐서 신고를 하는 2번째 방법은 인사환경 설정 메뉴에서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방식 조직의 설정값을 본점 일괄 신고로 설정합니다. 본점 일괄 신고로 설정하면 일괄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인사환경 설정에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방식 기간과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방식 조직의 설정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설정값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집계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별, 반기별 신고 구분 설정값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반기별 신고 구분이 월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서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월로 표현됩니다. 반기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서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from to 형태로 조회됩니다.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기간입니다. 데이터를 어느 기준으로 집계할지 설정합니다. 급여 계산으로 언급해드리면 귀속연월 기준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귀속연월과 급여 계산의 귀속연월이 일치하면 급여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지급연월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지급연월과 급여 계산의 지급연월이 일치하면 급여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귀속지급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급여 계산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급여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이 3가지 설정값일 때 기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의 중도퇴사와 퇴직소득 그 외 부분입니다. 이 3가지 설정값일 때 중도퇴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지급연월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정산연월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집계됩니다. 퇴직소득 그 외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지급연월과 퇴직금 정산 신메뉴의 지급 일자의 월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집계됩니다. 그러나
귀속 지급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퇴직소득과 중도퇴사 정산이 활성화됩니다. 퇴직금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작업받던 데이터를 귀속 지급 일치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설정값입니다. 퇴직소득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서 퇴직일자의 월이 귀속연월, 지급일자의 월이 지급연월입니다. 데이터가 일치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정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정산연월이 귀속연월, 영수일자의 월이 지급연월이 됩니다. 데이터를 동일하게 맞췄을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표에서 집계 기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조직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집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사업장별일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가끔세 신고 사업장을 각각 불러옵니다. 본점 일괄 신고일 경우에는 본점 사업장을 지정하면 모든 사업장의 데이터가 지정한 본점 사업장으로 일괄 집계됩니다. 사업자 단위 갓에는 주사업장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창 안에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설정하면 해당 주사업장에 속한 종사업장의 전체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생성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인 메뉴에서 신고서를 생성할 신고사업장을 설정한 뒤 신고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구분과 신고를 진행할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맞춰줍니다. 상단의 조회 버튼을 통해 신고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반영 기준을 설정한 뒤 적용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에서 수기로 입력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상단의 마감 버튼을 통해 마감합니다. 마감이 완료가 되면 파일 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파일 제작 버튼을 통해 파일을 작성한 뒤 경로를 지정하고 생성한 파일은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집계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기간을 귀속연월로 설정할 거고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조직을 사업장별로 설정하겠습니다. 해당 설정값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간이세액은 지금 신고서를 생성한 귀속연월 8월로 급여 작업이 된 직원이 집계됩니다. 간이세액 부분은 비교할 수 있는 메뉴로는 개인별 급여 현황 기준별 메뉴에서 저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집계를 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회 구분을 맞춰주고 귀속연월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생성한 귀속연월로 맞춥니다. 개인별 급여 현황 기준별에서 조회하면 신고총액과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 집계된 금액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에게 집계되는 총 지급액은 과세 금액과 신고 비과세 금액의 합계로 반영됩니다. 간이세에게 집계되는 것은 지급총액과 소득세가 둘 다 있는 경우, 지급총액만 있고 소득세는 없는 경우, 지급총액이 없고 소득세만 있는 경우는 집계되며 소득세와 지급총액이 둘 다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정산연월과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의 지급월이 일치해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귀속연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정산연월 8월로 확인 완료가 된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데이터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의 중도퇴사로 집계된 부분입니다. 일용근로는 급여계산, 일용직 급여계산, 일용직 급여 일괄 등록에서 작업한 일용직의 급여 데이터가 있는 경우 집계합니다. 저는 일용직 급여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일용직 급여 일괄 등록에서 귀속연월 8월로 두 직원이 존재하여 해당 두 직원의 데이터가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로 집계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전년도 13월로 작업한 데이터가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도움창 설정값에 따라 집계됩니다. 퇴직소득 그 외는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서 작업 후 마감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의 지급연월과 퇴직금 지급 일자의 월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행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도 무조건 그 외란에 소득세 영원으로 집계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내외국인 법인 원천도 인사환경 설정에 신고서 집계방식 기간에 따라 귀속연월로 집계할지 지급연월로 집계할지 귀속 지급이 일치하는 데이터로 집계할지 반영됩니다. 간이세액과 중도퇴사, 일용근로, 연말정산, 퇴직소득만 해당 주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나머진 부표에서 수정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수정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추가 버튼을 통해 신고 구분을 설정합니다. 수정신고서를 작업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맞춘 뒤 당초 정기 신고분 문서 버튼을 통해 정기분 문서를 설정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생성을 하고 맞는 금액으로 수정하신 뒤 마감 후 파일 제작해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분과 수정신고분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후 시점부터 가장 빠른 정기신고분에
A90 수정신고 세액란에 6. 소득세 등의 차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 제출 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니 국세청 제출 요령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 메뉴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위해 파일 제작하는 메뉴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사업장 정보등록 메뉴에서 법정동 코드와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반경 설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집계 방식 기간입니다. 귀속연월, 지급연월, 귀속지급이 있습니다. 귀속연월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귀속연월과 소득의 귀속연월만 일치하면 집계됩니다. 지급연월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지급연월과 소득의 지급연월만 일치하면 집계됩니다. 귀속지급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과 모두 일치하는 소득이 집계됩니다. 지방세 집계 방식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사업장별로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신고서에서도 신고사업장으로 조회됩니다. 지방세 집계 방식 조직이 지방세 신고지라면 사업장과 별개로 지방세 신고지가 설정된 대로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지방세 신고지일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 메뉴 조회 시 지방세 신고지로 뜹니다. 지방세 신고지의 경우 지방세 신고지 설정 메뉴에서 설정합니다. 지방세 신고지 설정 메뉴입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 지방세 신고지를 추가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코드를 입력하고 지방세 신고지 단위 명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합니다. 해당 지방세 신고지가 들어갈 관할 시군구와 법정동 코드 그리고 개인법인 구분을 걸어주면 됩니다. 직접 필요한 데이터 수기로 입력하며 만약 사업장 정보 복사라는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복사할 지방세 신고지로 복사 항목을 설정하여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고지를 추가하면 소득자별 신고지 설정 탭에서 각 지방세 신고지마다 사원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지방세 신고지로 집계되어야 할 직원을 선택한 뒤 신고지 사원 목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 신고서 생성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생성 버튼을 통해 신고서를 생성합니다. 신고할 사업지를 선택을 하고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세팅합니다. 신고서 생성 버튼을 통해 신고서를 생성합니다. 자동 집계 후 수기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기로 조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작업이 다 끝나면
마감 버튼을 통해 마감합니다. 마감이 되면 파일 제작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생성한 뒤 위텍스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수정신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생성 버튼을 통해 수정신고를 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 구분을 수정으로 설정한 뒤 어느 귀속연월 지급연월에 신고서를 수정할지 세팅을 하시고 신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신고 구분이 수정으로 반영됩니다. 지급조서 전산매체 메뉴입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각 소득 구분에 따라 데이터를 집계하고 파일을 작성하여 전자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하단에 데이터를 집계하여 보여줍니다. 체크한 뒤 파일 제작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제작한 뒤 홈택스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류 검증 및 전자제출 버튼은 홈택스로 연동되는 버튼입니다. 수기신고 버튼은 특정 사원의 체크 시 해당 사원을 수기신고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수기신고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 집계된 소득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수기신고한 직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기신고 버튼을 통해서 수기신고 대상자 리스트 그리고 전산매체 수록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면 전산매체 수록 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조회 및 출력을 위한 메뉴입니다. 인사환경 설정에 지방세 집계 방식 기간과 조직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는 신고서 생성 버튼을 통해서 신고할 사업장,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설정하여 신고서를 생성하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는 국외근로자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자는 사업소 인원에 집계되지 않고 국외근로자의 급여도 과세표준 금액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에서는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포함이라는 설정값이 있습니다. 이 포함 체크 여부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 의거한 모든 비과세 금액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역시 비과세 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군 구청 담당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포함 체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포함 여부를 해제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에서 외국인 비과세가 과세 금액으로 집계됩니다. 인사관리 모듈 세무신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 IU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